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고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인생은 한 장의 사진처럼 지나가 버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81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더 잘한 일보다 더 또렷이 떠오르는 것은 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들입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라는 것은 언제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번 달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인생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젊은 분도 계실 것이고 나와 비슷한 연배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인생은 어느 순간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후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 분들만큼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다르게 살아갈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81의 노인이 인생을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정직하게 꺼내는 고백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을 원망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3가지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는 젊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 믿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놓치고 산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평생을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늘 아껴야 한다고 믿었고, 늘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 입에 붙어 있던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더 바라면 욕심이다. 남들보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의 기준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좋은 옷을 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돈부터 계산했고 무엇을 결정하든 비용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성실함이고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나는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나치게 축소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줄여놓는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았고,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미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젊은 시절에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다녀오면 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가족부터 챙겨야 한다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선택을 그때는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장면은 자주 떠오릅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태도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나는 늘 남들보다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손해보지 않으려 애썼으며 안전한 선택만 골라왔습니다. 그 결과 큰 실패는 없었을지 몰라도 가슴 뛰는 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누렸느냐는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껴서 남긴 돈보다 써서 남긴 추억이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을 때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편해지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편해진 순간에도 이미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나치게 가난하게 산 인생은 결국 스스로에게 너무 박했던 삶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후회는 지금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릅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에게 관대했더라면,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썼더라면 인생의 색깔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비워놓은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태도는 결국 생활의 모든 선택에 스며들어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사든지 망설였고 어디를 가든지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으며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도 비용이 떠올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절약이 미덕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절약을 핑계로 삶의 즐거움을 미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나는 늘 다음을 말하며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음 해에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룬 즐거움은 어느 순간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삶의 태도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나는 늘 눈치를 보았고 부담이 될까봐 먼저 물러났으며 내 몫을 줄이느라 분위기를 흐린 적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는 스스로를 초대받아도 죄송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얕아졌고 나는 혼자가 편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안함은 선택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여든이 넘어서 주변을 돌아보니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도 삶의 표정이 전혀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얼굴에 여유가 있었고 이야기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처럼 늘 아끼고 참기만 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써볼 걸, 그때 한번 가볼 걸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특히 후회가 깊어지는 순간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였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어디든 가고 싶고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껴둔 시간도 돈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의 나는 이것을 몰랐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마음속에서만 여행을 다니며 상상으로만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돈을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나는 나 자신을 늘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된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에 나를 조금 더 챙겼어도 아무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지금의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약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가난함은 삶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기쁨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 그 기쁨을 누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통장 잔고처럼 이월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만족은 오늘만 누릴 수 있고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후회는 지금도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덜 두려워했더라면, 조금만 더 나 자신에게 허락했더라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건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후회를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사는 분들만큼은 삶을 지나치게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깊게 후회되는 것은 평생 취미 하나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취미라는 말을 사치처럼 여겼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무슨 취미냐고, 취미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쉬어야 했고 쉬는 시간에는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를 버티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하루를 즐기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휴식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지 않았고 머릿속은 늘 내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악기를 배우는 사람,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부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런 걸 해서 뭐 하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부러움을 숨기기 위한 방어였던 것 같습니다. 취미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나만의 세계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나를 지탱해줄 무언가가 없었고, 그래서 일이 줄어들자 삶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일이 사라지자 하루가 길어졌고 그 긴 하루를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편해진다고 말했지만 쉼이 없는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공허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취미는 여유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은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는 또래 어르신들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둑판 앞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고 승부에 열을 올리며 하루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구경만 하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배울 엄두도 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취미가 없다는 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공백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책임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만 노년에는 그 자리를 대신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취미를 미루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도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은 어느새 여든을 넘겨버렸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취미 없는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좁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두 번째 후회는 지금도 하루의 끝에서 나를 붙잡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났다는 기억만 있고 내가 즐거웠던 순간에 대한 기억은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취미 없이 살아온 삶의 가장 큰 대가는 노년에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일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하루를 채워주는 역할이 분명했지만 나이가 들고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내 삶에는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다리는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오늘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미가 없는 노후는 하루가 너무 길고 그 긴 하루를 견디는 일 자체가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심심하면 텔레비전을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텔레비전은 시간을 죽일 뿐 마음을 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취미란 시간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숨을 쉬게 해주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을 보면 취미가 있는 어르신들은 노년에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산책을 나가고 손이 느려져도 글을 쓰고 눈이 침침해도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내 하루에는 기다릴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미가 없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고 그 생각은 대부분 후회와 아쉬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 무언가 하나라도 꾸준히 해왔다면 지금의 나는 혼자 있는 시간마저도 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노년의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공백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취미가 없으니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취미는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끈인데 나는 그 끈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으니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먼저 세상과 이어질 통로를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년의 취미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이든 처음부터 배운다는 것이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취미를 하나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곁에 두고 살아가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취미는 여유가 생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걷는 길, 매주 읽는 책, 꾸준히 듣는 음악 하나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훨씬 덜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후회는 첫 번째 후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며 나 자신을 뒤로 밀었던 태도가 결국 취미 없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한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선택들이 지금의 외로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깊게 남은 후회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말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먼저 했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와도 나중에 하자며 넘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돌아보니 가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고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그 성장의 순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고 시간은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삶을 살게 되자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마음의 거리는 조용히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특히 가장 후회되는 것은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 사이일수록 말로 전해야 마음에 남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을 전하려 하지만 그때와 같은 무게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 다른 어떤 후회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81의 나이에 돌아본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남은 3가지 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태도, 취미 없이 메마르게 보낸 시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흘려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이 후회들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인생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만큼은 나와 같은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고 미뤄둔 것들은 언젠가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작은 취미 하나를 허락하고 가족에게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81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지나간 시간을 후회로만 남기지 마시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덜 아픈 길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